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핵융합 에너지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글로벌 에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구촌의 에너지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형태의 에너지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는 아마도 이제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끌고 가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소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고 나서 남는 이제 부산물들이 바로 이제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학 반응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이제 핵 반응을 했을 때는 이제 그 핵융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 핵 반응을 했을 때는 헬륨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헬륨은 다 우리 인체에 해가 거의 없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 우리 애기들 풍선 또는 개그맨들이 이제 그걸 마시고 오리 소리나 거의 막 이렇게 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셔도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그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청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핵융합에 대해서 이제 현황하고 이제 전망 그리고 몇 분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이제 그 파리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의 온도를 2도씨로 이렇게 낮추겠다. 2도씨만큼 올라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서로 합의를 합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근데 이 2도씨 그리고 1.5도씨 이하로 제한하는 걸 노력을 한다. 왜냐하면 1.5도씨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수천 경 뭐 이런 단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2018년 10월에 이제 성도에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관 협의체라고 해서 IPCC라고 하는 그런 이제 48차 총회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도전적으로 1.5도씨로 낮추자. 그러니까 노력한다가 아니라 낮춰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를 이제 2030년까지 45%, 2010년 대비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2050년까지는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48차 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면 이제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도 아마 많은 압박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산화탄소세를 내시느라고. 저희 기관도 매년 한 수천만 원 단위의 이산화탄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할 때 그거를 이제 가서 그 정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로 하겠다라는 거를 매년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그 협상을 좀 성공적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석유, 가스, 이제 석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사용할 수 없게 되면은, 근데 이제 요 파란 선이 국제적으로 에너지를 얼마큼 더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느냐. 왜냐면 우리의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요량이 더 많아지는데, 그럼 이 갭을 이 차이를 어떻게 이제 메울 거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우리 인류의 큰 문제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코로나 시국보다도 더 아마도 어려운 우리 인류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경우에는 그래도 운 좋게 면역이 생기면 생존할 수 있지만 이 에너지가 이제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의 그 흐름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 이게 뭘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형태의 탄소 경제 시대에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는 그런 이제 에너지 형태로 갈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 중과도기에 있는데 그 대안으로서 이제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을 대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이제 어떤 사회를 우리가 인류가 유지하려면 이제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이제 수소 경제 시대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하나의 정책 기조로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고 많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소 에너지는 수소 화학 에너지, 화학반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에너지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원자의 핵을 이용을 해서 그 핵 속에 숨어 있는 에너지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그 2인 그러니까 삼각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에너지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제 수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핵 수소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 그리고 바깥에 전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돌고 있습니다. 이 수소 원자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고요. 이 전자는 그 음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세 쌍둥이가 이제 자연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요 핵에 이제 중성자라고 하는 전기가 없는 그런 알갱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 무게는 2배가 됩니다. 전자는 가볍기 때문에 무게의 제가 되고요. 이 수소보다도 이제 무게가 2배 무거워. 그래서 이중수소 또는 중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전기가 없는 알갱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경우를 삼중수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삼중수소는 이게 놔두면은 헬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자연에 현재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거는 그 수소하고 중수소가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그 발전소가 망가지고 나서 이제 거기에 그 냉각수로 물을 많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그 물에 이제 이 삼중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그걸 바다에 그냥 버려도 이 삼중수소가 결국 헬륨으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그걸 이제 바다에 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보내면 이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데 한 1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기간 동안의 영향은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는 답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런 이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화학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이 수소의 단일 수소죠. 단일 수소가 바깥에 있는 두 개의 수소가 요 바깥에 있는 전자끼리 결합을 할 때 그때 이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소 분자하고 이제 수소 분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 물 분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연소라고 하니까 태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한 거고요. 이 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는 이제 크게 이 정도가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이 안에 핵끼리 이제 만나게 하면 핵이 만났다가 이제 중성자라고 하는 알갱이를 하나 내고 그다음에 헬륨으로 부산물을 냅니다. 이럴 때는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이제 폭탄이 이제 수소 폭탄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소 폭탄은 1952년에 실험적으로 이제 그 태평양 그 비키니 섬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성공을 함으로 해서 이 핵융합을 가지고 대용량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그 실험적 그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핵을 만나게 하려고 이 전자가 바깥에 이렇게 돌고 있어서 서로 이제 같은 전기를 띠고 있어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이 고리를 잘라서 전자는 따로 핵은 따로 놀게 하는 이런 상태를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핵이 서로 마주 보는데 이 전자를 이제 빼고 나면 이 핵끼리 또 플러스를 해서 서로 이제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속을 시켜서 서로 이제 치킨 게임 하듯이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속시키는 평균 이제 그런 에너지들을 우리가 온도라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플라즈마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뭐 간단히 하면은 요 원자 상태에서 요 도는 전자를 빼내가지고 잘라내서 요 고리를 서로 이제 자유롭게, 그래서 이 핵하고 전자가 자유롭게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물리 쪽에서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 그다음에 제4의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체는 이렇게 이제 알갱이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이제 얼음같이 이제 가열을 하면 에너지들을 얻어서 이제 흐물흐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처럼 그걸 액체라고 그러고, 더 에너지를 가하면 우리 수증기처럼 이제 기체화되고요. 더 에너지를 가하면 이 번개 이게 하얀 요 줄기 요 안에 이런 형태의 그 플라즈마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4의 상태라고 그러고, 현재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 때 바로 이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핵융합 에너지가 바로 그 미래의 그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그 각 강대국들, 그러니까 미국, 뭐 유럽,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이런 이제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현재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그 핵 분열, 다시 말해 원자력하고 핵융합하고 이렇게 혼동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핵을 쓴다고 해서 같은 핵시 집안이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제 똑같이 우리의 핵융합 쪽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김씨를 쓰더라도 본이 다르듯이 여기 핵을 쓰더라도 서로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 분열은 이 수박과 같이 큰, 이제 상대적으로 핵융합에서 수소는 콩알 정도면 이 핵 분열에서 쓰고 있는 우라늄은 이 수박만한 크기입니다. 상대적 비교하면 이것을 이제 쪼개면 이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쪼개진 요 덩어리들이 바로 이제 고준위 이제 그 핵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또는 마치 이제 수박을 쪼개서 이 안에 그 가치를 우리가 다 먹고 나면 이렇게 많이 쌓이는 그 폐기물이 쌓이는 것 같이 핵 분열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자력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핵 융합에서는 이렇게 작은 콩알들을 모아서 콩 강정을 해서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콩 강정을 먹고 났을 때 남는 거는 뭐 아무런 쓰레기가 거의 안 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핵 융합을 우리가 청정 에너지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소, 일종의 우주에 떠 있는 수소 풍선입니다. 태양이. 그래서 그 안쪽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 그러니까 수소 이온 그 원자 핵하고 전자가 이제 분리된 상태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두 핵이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발산을 하고 있고요. 그 내부의 이제 온도가
1,500만 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이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그런 핵융합 현상을 지구상에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태양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 수소들을 이제 모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있는 중력까지 그걸 모을 수가 없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석에 보면은 이게 철가루인데요. 여기 자기장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철가루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들이 이런 이제 자기장 그릇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이거를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처럼 자기장으로 용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이온하고 그러니까 핵하고 전자를 분리해서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온도를 갖다가 계속 높이게 되면은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핵융합 발전소에서 현재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태양의 10배 정도의 그 온도, 1억 5천만 도 정도가 이제 그 운전을 하는 최적 운전하는 그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가 핵융합로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도넛 형태의 그 자기장 그릇에 이제 그 플라즈마를 담아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온도를 1억 5천만 도로 가하면 이제 중수, 삼중수소가 이런 단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고 부산물로 이제 헬륨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이 연료가 바닷물이라는 거죠.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중수소하고 그다음에 삼중수소는 우리 그 스마트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리튬 전지에 있는 그 리튬으로 삼중수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이제 연료가 되고요. 그 얘기는 바닷물이 이 핵융합의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열을 물을 데워서 증기로 만들고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에너지 강국 그러면은 우연히도 로또 맞은 것처럼 영토 안에 석유, 석탄, 가스가 많은 그런 나라들이 가진 거 없어도 그거 하나 가진 거로 해서 에너지 강국이 됐던 이제 그런 게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연료가 바로 이제 바닷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닷물은 공해상에 가서 바다가 없는 나라도 공해상에 가서 바닷물을 퍼온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연료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지구가 어느 나라도. 그러나 이 바닷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강국은 바닷물을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바로 에너지 강국입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면이 이제 바다로 되어 있고 무진장한 연료를 쉽게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기술만 확보하면 이제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기술로 여태껏 먹고 사는 그리고 기술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그런 지구촌이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 핵융합 기술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은 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초강대국으로 한 발짝 더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거다. 그것이 이제 이 핵융합에서의 가장 큰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핵융합이 얼마나 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요. 바닷물 45리터에 들어가 있는 중수소와 이거 이제 욕조 한 크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그 한 개 정도 용량에 들어가 있는 거로 그 에너지를 핵융합을 반응을 하면 석탄 40톤 정도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한 가정이 300kWh를 쓰는 한 가정이 80년간 외부의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 핵융합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핵융합 발전을 하게 되면은 실제 직접 이제 전기를 이제 공장, 가정에 이제 전기를 직접 제공하는 게 있고요. 야간같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쓰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물에다가 이제 보내서 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 이제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수소를 저장을 했다가 수소 에너지, 수소차라든가 이런 수소 에너지로 다시 환원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의 화학 에너지 부분하고 수소의 핵 에너지 이 부분이 잘 결합이 됐을 때 바로 이제 미래의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핵융합 에너지를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 개발의 상태에 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그 기술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 장작 태우는 거랑 같습니다. 연료를 잘 모아준다. 장작을 그냥 대충 놓는 것보다는 잘 이렇게 구성을 해놨을 때 그 우리가 쉽게 불을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뭐 불쏘시개를 가지고 이제 장작에 불을 막 붙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자신이 만드는 에너지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장작이 타게 되죠. 그런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활활 타면 여기에 이제 솥을 얹어가지고 원하는 이제 생활 에너지, 그러니까 국을 끓이나 밥을 한다든가 이런 생활 에너지를 바꾸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 K스타라고 하는 핵융합 실험 장치를 가지고 연료를 모아두는 요 안에 수소를 플라즈마 상태로 고온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1억 5천만 도를 만드는 그런 이제 연구를 지금 실험을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여러 나라들이 7개 강대국이 모여서 이제 요거는 핵융합 연소, 다시 말하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때 밖에서 1억 5천만 도까지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내부에서 가열하는 온도를 끊는 거죠. 장작처럼. 이제 그것을 실험적으로 가능한가를 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는 요 주변에 이렇게 생긴 이제 블랑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기까지를 하면은 이제 인공 태양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현상이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아서. 그래서 인공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실생활 에너지로 바꿀 때 태양전지 또는 영어로는 솔라 셀이라고 합니다. 셀이라고 하는 건 쪼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양이 워낙 멀리 있어가지고 태양을 다 뒤집어 씌우면 그러니까 우리 담요처럼 다 뒤집어 씌우면 제일 좋은데 멀리 있어서라도 이제 쪼가리로다가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 태양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핵반응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 블랑켓이라고 하는 게 담요입니다. 예전에 그 찐빵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이제 해갖고 아랫목에다가 놓고 이렇게 담요를 덮어 씌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이제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 태양 전지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블랑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연에 있는 태양을 받는 걸 이제 태양 전지를 솔라 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앞으로 해결이 되면 이제 우리는 핵융합을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핵융합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러나 처음부터 1등 한 게 아니고요. 예전에 이쪽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된 데가 선진국들이 하던 그런 방식입니다. 이때는 이제 앞에서 자석을 만들 때, 그러니까 전자석을 만들 때 이때 이제 구리 자석, 구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리로 하면 구리의 저항 때문에 이제 길게 그 운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좋았는데 길게 운전을 못하는 그 한계가 있어서
실험 실적 그 연구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초전도 자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전자석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제 시대를 맞이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로 따지면 여기를 이제 뭐 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이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 일을 하고 난 이유는 초전도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똑같이 철기 시대처럼 여기를 구리 자석 시대, 여기는 초전도 자석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간 진입에 케이스타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터라고 하는 국제 핵융합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1등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경우 보면은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역대 속도전에 있어서는 우리의 한국 사람을 그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K스타, 요즘은 뭐 K-팝, 뭐 K-드라마처럼 이 스타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별들, 그러니까 태양을 포함해서 모든 에너지를 내는 별들이 다 핵융합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K 한류가 되기 전에 만드는 이제 이름이래 가지고 우연히도 최근에 와서 이제 K 드라마, K 팝, 뭐 K 사이언스 뭐 이런 거에 합류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당시 이름을 잘 졌다 이렇게 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장치로 하려고 하는 거는 1억도 상태를 길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올해까지 우리가 달성한 게 1억도를 8초 정도 유지하는 걸 달성했는데, 요 정도 크기가 작아 보이지만 과거 선진국들이 했던 거는 0.5초, 뭐 1초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정도의 핵융합을 연구를 했는데 그 인류 역사를 새로 쓴 게 이제 올해 저희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 8초라고 하는 긴 시간을 했고요. 이 300초까지를 이제 2025년에 이제 5년 후에 300초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300초를 달성을 하면 실험실에 300초 달성했다라는 거는 어떤 5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발전소를 만들려면 24시간 365일을 끊임없이 돌려야 됩니다. 그거를 실험실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게 한 5분 정도 유지를 하면 실제 실전에서는 24시간 365일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 이제 300초를 달성하겠다. 현재 요런 이제 것들은 계속 그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쪽에서 1등 몇 안 되는 이제 1등 하는 기술 중에 우리가 이제 핵융합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올해 8초가, 요거는 이제 실제 실험에서, 요거는 뭐 우리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계측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억도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초고요. 총 한 15초를 우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초전도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그 장치가 세계적으로 딱 2대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곧 올해 이제 시작을 하려는 게 이제 일본에 한 대가 돌아가고, 2025년에 프랑스에 이제 또 한 대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 현재는 중국에 한 대하고 우리나라에 한 대가 돌아가고 있고요. 요 장치, 한국의 저희 기관에서 돌리고 있는 이 장치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지네시스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그랜저급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치 대비 한 60에서 70%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고요, 중국계.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성능의 핵융합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5년에 이제 고르바초프하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그 냉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핵융합은 인류의 공통의 문제니까 같이
연합을 해서 해보자. 다른 건 몰라도 라고 여기서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5년에 이 장치를 이제 우리 K스타 대비 이제 가로 세로 높이에서 한 3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부피로는 한 27배, 한 30배 정도 크고요. 이 장치를 유럽, 그러니까 프랑스에다가 짓는 것을 2005년에 이제 국제적으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악상 프로방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까다라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니스, 뭐 아르르, 그 저기 고호가 맨 마지막에 작품화했던 아르르라는데 거기서 좀만 더 가면 이제 니스 그 해변이 있고요. 여기가 나타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이런 지금 이 이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장치를 지금 현재 짓고 있고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요게 핵융합 강대국들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 인도. 여기 보면은 만만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그 핵융합 속에서는 G7에 해당되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이 7개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한 발짝 좀 앞에 나서서 지금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은 어떻게 하나 하면 일종의 이제 바벨탑,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짓는데 돈을 모아서 그 본부에서 짓는 게 아니고 각 나라가 자신들의 기술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떻게 나오면 각 부품을 쪼갭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각 나라가 부품을 각 나라의 기업의 기술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가져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이제 현금으로 분담을 해서 이제 하게 되겠고요. 요게 이제 각 유럽은 자신들이 지었으니까 45.46%를 내고 그 나머지 6개국은 9.09%를 이렇게 내는 그런 할당으로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게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는 쪽은 그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서 서로 양보를 못하는 바람에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9개 기술이 있고 벌써 1개는 조달 완료를 했고 8개 기술이 있는데 한 74% 정도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저는 이제 이 핵융합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가 이렇게 그 수준이 높은 줄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9개 말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납품해야 될 부분이 그 나라의 기술력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거를 수주를 해오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이건 순수 이제 우리나라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이제 131건에 한 6천억 이상을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기술 수준 때문에 우리가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확보를 했나 하면은 앞에 K스타라고 하는 국내 장치를 순수 국내 기술로 했습니다. 거의 참여했던 기업들이 핵융합 장치를 짓는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여기에 국제시장에 가서 이걸 수주를 해오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K스타를 지을 때 우리가 약 3천억 원을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 후에 벌어들인 돈이 6천억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남는 장사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요거는 그 실제 프랑스 그 까다라시에 그 취재를 한 이제 SBS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30km 떨어진 보시면 좀 미래를 현재로 앞당길 인공태양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우리 연구소에 그
연구부장으로 있다가 이쪽에 이제 스카웃이 돼서 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곳은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세계 7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발전 가능한 인공태양 국제 핵융합로 이터의 건설 현장입니다. 이터는 플라즈마 핵융합 에너지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인류 최대의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 17조, K스타의 3배에 이르는 플라즈마 인공태양 이터. 우리나라는 K스타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폭발화 장치를 이렇게 조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중요한 그 메이저 툴들은 이제 한국이 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K스타 장치가 이 히터 장치를 이렇게 축소한 3분의 1 정도 크기를 축소한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건설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그 일을 하는 그 방식이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이곳 인공태양을 건설하는 전문 인력은 대부분 K스타를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입니다. When we have some issues, Korea is a big player, we can phone them up and discuss with them how we should solve some of our problems. And so having a device like K-Star 이 친구가 is very 여기에 important for setting the good path for successfully. 그리고 대부분의 장치와 기술, 원자재까지도 한국에서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이것들은 이제 한국에서 조립이 다 되어서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단위로 이제 해체를 해서 이쪽으로 이제 그 배달이 됐습니다. 그 조달이 되었습니다. 미래 에너지를 향한 세계 경쟁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앞선 기술과 노하우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핵심 장치와 설비들을 수출, 경제적인 수익까지 이뤄내고 있죠. 대개 7개국.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이분이 이제 저희 기관의 2대 소장을 하다가 이 본부에 부총장으로 가서 기술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하게 하나의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이제 코리안 스타일의 일을 하면서 그 한 1점 몇 프로의 그 공정을 65%로 2년 반 만에 올려놓은 기적적인 같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무한한 꿈의 에너지. 어쩌면 상상 속 미래 에너지는 플라즈마로 인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미래 에너지 개발,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 이제 이터에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조 정도를 7개 나라가 하는데 이게 이제 초창기는 리딩을 일본 사람들이 했습니다. 한 10년을. 근데 10년을 했는데 한 공정률이 한 1.2%뭐 이렇게밖에 안 가고 그러면서 각 나라 의회에서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제 자꾸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뒤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돼 있었는데 그런 이제 있다가 이제 우리 그 이경수 박사라고요. 현재 이제 그 민주 시민당 그러니까 저기 거기에 18번에 있어서 이제 그 기다림 순위 1위에 이제 가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부총장으로 가서 그 기술 총괄을 하면서 한 2년 반 하고 나서 60% 공정률을 그러니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러니까 노동 연맹이 굉장히 강한 이제 프랑스에 야근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24시간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 이상이 넘어가면서 각 의회가 갑자기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계속 뭐 좀 표현이 이상한데 뺀질거리는 나라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거기는 굉장히 그 좀 돈도 안 내고 이게 좀 신용이 좀 이게 안 좋은 나라. 그러니까 국제협력에서 신용이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미국 의회에서 그 미국 정부 쪽에서 낸 이제 예산에다가 더하기 알파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정부 쪽에서 낸 예산보다 더 퍼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되는 거다라고 지금 해서 이제 전 국제사회가 이제 같이 지금은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한 게 바로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의 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부장국들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유럽 그 노동자 거기 일하는 그런 분들이 그 우리 한국 그 부장국 사람들 되게 무서워합니다. 뭐 민폐음도 없고 그다음에 속도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개를 피우면 그냥 가차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기도 K 레이버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의 이제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가능성 비전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동영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전망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장작을 잘 모아준다. 이걸 케이스타라고 장치로. 그 다음에 장작불을 잘 태운다. 이게 이제 이터라고 하는 그 장치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이터까지 해서 잘 타더라 하면은 그 다음에 요거를 속단지를 걸어서 이제 에너지를 뽑아내죠. 그게 이런 식으로 요게 도넛 형태로 쭉 돼 있습니다. 요걸 갖다 다 뒤집어 씌우는 그 블랑켓이라고 담요죠. 우리나라 말. 그 담요를 다 뒤집어 씌워서 에너지를 다 뽑아내는 그런 이제 기술이 요게 남아 있습니다. 요 기술만 확보가 되면 곧바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 실현을 이제 실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고요. 전기 실증을 해서 그리드에 한번 넣어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용량의 전기 생산은 발전도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의 이제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연료를 잘 모아두는 기술, 그 다음에 연료를 잘 스스로 타게 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 솥단지 같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그런 블랑켓 기술,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상 공간에다가 이 핵융합로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실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가상 공간에 있는 그 장치를 검증을 합니다. 이게 실제와 같은 현상을 갖다 구현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현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장치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이제 기본 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중국하고 다른 하나가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요 장치가 좀 부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닌데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진단 키트 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하고 그쪽 동네에서 나온 데이터는 이제 퀄리티의 차이가, 그러니까 질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마저 이제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리고 요 기술, 우리 요거는 핵융합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저 기술이 높은 수준에 와 있더라고요. 저희 핵융합 바깥에서 보니까 가상 그 공간,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가상현실,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실력들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덕을 봐가지고 이것도 빨리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런 기술 이렇게 다 조합을 해보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실력 있는 분들 고수들을 다 이렇게 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이제 핵융합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시간 축에다 놓고 보면은 요 핵융합 연소, 그러니까 핵융합이 스스로 일어나더라 하는 거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검증하는 순간에 글로벌 에너지 마켓이 이제 요동을 치게 됩니다. 지금 핵융합 쪽에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거 이제 이런 페이스북 창업자라든가 뭐 아마존 창업자 이런 분들이 지금 연습 삼아서 지난번에 이제 인터뷰를 한 연습 삼아서 한 300억에서 500억 원 우리나라 그건 이제 연습 삼아서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한번 응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 스타트업 기업이죠. 핵융합으로 승부를 걸게 지구촌 한 25개 정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는 이제 구성원들이 젊은 친구들이니까 뭐 2030년대 뭐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하고 있고요. 이 메인스트림 그러니까에서는 2035년을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핵융합 연소에 대해서 실증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 산업체, 그 다음에 국제 에너지 그 시장에서 많은 이제 그 변화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때까지가 현재 한 15년밖에 안 남았는데 요 시기에 요 바로 블랑켓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변환하는 요 기술이 누가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에너지 그러니까 연료를 모아두는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핵융합 연소를 하는 그 기술은 세계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요 블랑켓 다지만 에너지 변환하는 그 기술은 아무도 어느 나라도 다 숨어서 하지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핵융합의 그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제 블랑켓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예전에 프린터 보면은 그 프린터 몸체는 굉장히 싸게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HP 이런 삼성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그 잉크 카트리지를 이제 그 비즈니스 물품으로 쓰고 바로 요게 그 요 블랑킷이라고 하는 게 그 카트리지와 같습니다. 요거는 뭐 초창기는 아마 3년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양이 그 뭐 굉장히 큰 단위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뭐 5년 이제 좀 더 기술 발전 5년, 그 다음에 7년 뭐 이런 단위로 이제 그걸 바꾸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핵융합 장치를 정놓고 누가 블랑켓을 공급할 거냐, 누가 어느 나라 블랑켓이 가장 퀄리티가 좋고 그 에너지 효율이 좋으냐. 그래서 이제 그 블랑켓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핵융합 산업재를 누가 어느 나라가 장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일본, 뭐 유럽, 뭐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뭐 이런 데서는 다들 이제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숨어서 이걸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이거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블랑켓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핵융합 일어나면 이렇게 뒤집어 노란색으로 뒤집어 씌우고요. 그럼 핵융합 에너지가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막 퍼지면 가열이 되겠죠. 그럼 이제 찬물을 해서 이제 수증기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좀 다른 점은 바로 이제 삼중수소라는 것이 자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블랑켓에 리튬이라고 하는 원소를 집어넣어서 삼중수소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열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변환하는 게 아니라 그 연료까지 만들면서 그 열 변환을 그러니까 에너지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인류가 아직은 만들어 놓지 못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재료가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재료들이 여기서 나오는 중성자를 맞아가지고
잘못하면 고준위 그러니까 고준위라보다도 굉장히 수명이 긴 그런 방사능 물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만들지 않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몰리브덴이라든가 뭐 나이르비움 뭐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중성자를 맞으면 굉장히 장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몇백만 년이나 돼야 독성이 없어지는 그런 물질을 바뀌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 밥그릇 이런 데 쓰는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쪽에 이제 저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저런 물질을 빼내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은 이제 텅스텐이라든가 탄탈륨 뭐 이런 이제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바꿨을 때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이제 재질적, 그러니까 재료적 성질을 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들을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애써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원자력 연구소하고 우리 그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국산 이제 아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국산 재료를 이제 만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한 3개 정도를 이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마치 그 백신 테스트하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테스트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러나 이제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 폭발력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일본,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서로 각축을 이제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핵융합 에너지는 40권 안에 들어왔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5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안에 말씀드린 이제 그 블랑켓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변화하고, 그 다음에 연료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재료가 그 주기가 긴 그런 방사선 물질이 아닌 우리가 다룰 만한 물질로 바뀌는 그 정도 3가지 요소를 만족하는 그런 블랑켓을 기술 확보하는, 그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핵융합 발전소, 다시 말하면 핵융합이 우리 에너지로 이제 실제로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과학기술에서 몇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1990년 전후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디지털로 잘 이렇게 발을 들여놓음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강한 나라가 됐고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그 모니터 쪽에서 보면은 그 80년대까지는 일본에 있는 소니라고 하는 회사에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했고, 젊으신 분들은 브라운관 구경을 못 하셨을 텐데, 그게 뚱뚱합니다, 뒤가. 근데 그거를 10cm 두께로 만들겠다. 이게 소니가 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쪽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신의 기술이다. 이러고 소니에 대해서 숭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그거로 간다. 이건 아날로그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병철 당시 회장님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쪽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에 실리콘밸리라고, 그러니까 밸리가 반도체 쪽 그 산업체들을 많이 모아둔 그런 곳이 있으면 거기를 방문을 하시고, 메모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그것도 이제 64K 디램이라고, 그러니까 64K라고 하는 거는 그 64,000개의 이렇게 한 조그만 칩 안에 64,000개의 그 요소, 그러니까 그 메모리 요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상용화가 된 게 이제 8,000개, 8K라고 하면 8,000K는 이제 1000단위고요. 그 8,000개 정도 되는 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 16K, 그러니까 16,000개 정도 들어가는 게 이제 있고, 일본에서 16K를 이제 그 연구를 한다, 이런 상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젊은 그 과학자들이
32K를 앞으로 미래의 그런 기술로 연구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벤트 회장님이 64K를 하겠다. 6만 4. 그것도 다 건너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맨 땅에 저 완전 맨 땅. 우리나라 반도체라는 거는 80년대 하지도 않았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시기인데 그걸 92년에 64K를 성공을 합니다. 굉장히 이건 기적적으로. 그리고 나서 현재 이제 그 메모리 분야를 완전히 그냥 삼성이 황제처럼 다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LCD라고 하는 그 디지털 스타일의 이제 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저기 모니터나 디스플레이 쪽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디지털 쪽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해오게 되고 IT 쪽을 나중에 접목을 시키면서 이제 부강한 나라로 이제 계속 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니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그 아날로그 쪽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파나소닉도 이제 다른 나라로 팔리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1990년에 그 이제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그 작년에 이제 그 부품 소재, 그러니까 재료 쪽에서 일본은 이제 그런 거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 재료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재료 쪽을 통해서 많은 노벨상을 많이 배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제조 쪽에 이제 하다 보니까 재료 쪽을 많이 이제 놓치게 되고 그 재료에 대한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됐던 게 작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지금 이제 극복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패러다임이 바로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올해 이제 실제 인류를 한번 이제 시험해 보겠다고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그 과학기술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단계.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발빠르게 이제 극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올 또 다른 이제 도전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에너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없어요. 에너지는 존재합니다. 화석 에너지들은 존재하는데 쓸 수가 없는 그런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2035년 정도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현재 우리는 그 탄탄하게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그 블랑켓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이 될 수 있고, 이제 에너지까지 잡으면 우리 반도체도 그러니까 디지털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쪽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마지막으로 잡으면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 우리나라의 이제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매진만은 이제 깨끗하고 요거로 무한한 미래의 에너지, 태양이 가진 거대한 핵융합 에너지를 지구상에 실현시켜 놓은 인공 태양, 거대한 플라즈마 덩어리인 태양에서 얻는 인류의 희망, 그 꿈의 에너지가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예, 그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